여러분, 만약에요, 전 세계 경제의 흐름을 단번에 뒤바꿀 수 있는 거대한 보물 창고가 열린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바로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석유가 그 보물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사실은 거대한 함정일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 숫자, 3천억 배럴입니다. 이게 베네수엘라 땅 밑에 잠들어 있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석유 매장량이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많은 명실상부한 세계 1위죠. 정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꿈 같은 시나리오가 나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석유가 시장에 풀리기만 한다면 어쩌면 국가 부채 같은 골치 아픈 경제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과연 그렇게 간단한 문제일까요? 자, 이제 꿈에서 현실로 한번 돌아와 보죠. 첫 번째 난관은요, 바로 그 석유 자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석유가 다 똑같은 석유가 아니거든요.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초중진류라고 불리는데요. 이게 말 그대로 거의 아스팔트나 아주 진한 물엿을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걸쭉하고 끈적끈적하죠. 그러다 보니까 땅에서 뽑아내는 것부터 우리가 아는 휘발유로 만드는 그 모든 과정이 훨씬 더 어렵고 돈도 많이 듭니다. 차이가 정말 크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경질류는 물처럼 잘 흐르고 정제 비용도 비교적 싼 반면에 베네수엘라의 중진류는 거의 진흙 같아요. 당연히 처리하는데 돈도 훨씬 많이 들고 아주 특별한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까다로운 석유를 처리할 수 있는 특별한 설비를 갖춘 곳이 바로 미국 텍사스 걸프만 연안에 몰려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기술적인 문제는 바로 베네수엘라의 낡아빠진 인프라입니다. 대부분의 핵심 설비가 25년도 더 돼서 거의 붕괴 직전이고요. 그래서 지금 생산량이 하루 100만 배럴도 채 안 돼요. 하지만 여기에 만약 미국의 현대 기술이 들어간다면 회수율을 2배로 끌어올려서 잠재적 매장량을 무려 1조 배럴까지 늘릴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잠재력이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볼까요? 만약에 이 모든 기술적인 문제들이 해결돼서 석유가 정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경제적 파급 효과는 글쎄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네수엘라의 매장량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이게 만약 본격적으로 시장에 풀리기 시작한다면 그 힘은 시장 전체를 뒤흔들고도 남을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바로 전 세계 경제에 아주 길고 또 거대한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공급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뚝 떨어지고 그럼 자연스럽게 물건 만드는 비용, 운송 비용도 다 내려가겠죠. 이게 수십 년 동안 물가를 꽉 눌러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효과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는 건 아니겠죠. 웃는 사람이 있으면 우는 사람도 있는 법이니까요. 미국 소비자나 기업들, 특히 전기를 엄청나게 쓰는 AI 데이터 센터 같은 기술 기업들은 값싼 에너지 덕분에 정말 좋을 거고요. 하지만 캐나다 같은 다른 산유국이라 오펙 회원국들은 시장 지배력을 잃으면서 타격이 엄청날 겁니다. 자, 이제 어쩌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이나 경제 문제에서 그치지 않거든요. 자칫하면 정말 위험한 지정학적 화약고에 불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미국이 자원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과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내세우는 명분과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냐 하는 거죠. 자칫하면 국제사회에서 제국주의적 약탈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으로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만약에 정권이 갑자기 무너지면 권력의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럼 리비아에서 봤던 것처럼 끝없는 내전과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엔 나라가 조각나고 군벌들이 날뛰는 말 그대로 실패한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끔찍한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러시아와 중국 같은 강대국들이 직접 개입하는 거죠. 반미 세력을 지원하면서 베네수엘라가 강대국들의 힘겨루기 장, 그러니까 새로운 대리전의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내의 혼란이 순식간에 세계적인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시나리오예요. 자,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어쩌면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시간이죠. 이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정말 긴 마라톤과 같습니다. 현실적인 회복 과정을 한번 보세요. 2026년에 투자가 시작된다고 해도 9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어야
7년 뒤인 2033년에야 하루 생산량이 250만 배럴에 겨우 도달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잠재력을 전부 끌어내려면 최소 10년, 길게는 20년이 넘게 걸리는 그야말로 수십 년짜리 거대한 도박인 셈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아이러니한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가 역설이라는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이제 베네수엘라 석유가 쏟아져 나오겠구나 하는 그 기대감만으로 국제 유가가 폭락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작 그 석유를 캐내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투자금이 더 이상 수지가 안 맞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공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프로젝트 전체를 멈춰버릴 수도 있는 정말 기가 막힌 역설이죠. 결국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은 과연 인류에게 주어진 엄청난 보물일까요? 아니면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거대한 덫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